안녕하세요. 이성식입니다. 오늘 뉴노멀 시대의 기업 UX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갤럭시 S 시리즈를 어, 라인업 총괄 UX 담당을 하면서 사용자 경험과 또 기업 그리고 산업과 이런 경험들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쳤고요. 현재는 사디에서 역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과 또 그 이전에 제가 회사를 하면서 직접 디자인 펌을 운영하고 또 글로벌 기업에서 있고 또 학교에서 있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뉴노멀 시대의 기업 UX 전략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뉴노멀 시대의 기업의 UX 전략을 왜 다루는지 또 다룬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성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경험, 즉 UX 디자인이 어떻게 비즈니스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증명하고 또 남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부연해서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모든 비즈니스에서 사용자 경험 그 자체가 바로 고객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에는 제품의 기능이라든지 외형적인 디자인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좋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합친 하나의 사용자 경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 경험이 고객의 가치이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 경쟁력이랑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회사들도 그런 면에서 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높게 고객 경험이 현재 혹은 미래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화가 산업에서 가속화되면서 오프라인의 비즈니스도 다 온라인이나 디지털로 변화하면서 고객과 기업이 만나는 채널이 디지털로 많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제품과의 상호작용인 사용자 경험은 더더욱 더 폭넓게 그런 중요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 디자인 입장에서는 좀 확장해서 디자인을 보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디자인이 이제 일반적인 대상을 디자인하는 것을 넘어서 비즈니스를 디자인하는 그런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전통적인 디자이너가 비즈니스를 디자인하는 거라기보다는 기존의 경영인이나 매니저들이 이 디자인 띵킹, 디자인 사고를 학습하고 훈련함으로써 디자이너들처럼 문제를 푼다는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문제를 풀어본다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결국 사용자 경험 그 자체가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이고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 띵킹이 비즈니스를 디자인하는 분야까지 폭넓게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 우리가 UX 디자인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UX 디자인의 틀로 비즈니스의 성공 전략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디자인 전문가이지 비즈니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디자인이 이미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비즈니스의 성공에 대해서 UX 디자인의 틀로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은
문제 해결이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Problem solving이라고 하는데 결국 디자인이 문제 해결이라고 했을 때 디자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체적인 생각이나 어떤 판단의 틀, 즉 프레임워크가 그 밑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디자인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즉 문제 해결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들여다본다면 당면하고 있는 고객과 기업 간의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그 자체이죠. 즉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누군가 주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을 풀어내는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인데 그동안은 이제 많은 디자이너들이 애를 써왔고 또 디자인하면 아이디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조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해결책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디자이너로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 띵킹이라고 알려져 있는 디자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사고 과정인 해결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즉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디자인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있어서의 중요한 세 가지 프레임워크를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문제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흔히 문제라고 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거기에는 특히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는 누가 무엇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결국 단순히 화면이 문제라던가 버튼의 크기가 문제라든지 뭐 속도가 느린다든지 이렇게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실버 세대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직 그 정확하게 눈이 정상화되지 않았을 때 간밤에 온 어떤 메시지를 보려고 했을 때 잘 보이지 않더라, 이런 문제와 또 젊은이지만 실내에 있다가 야외로 나가서 갑자기 햇볕이 쏟아지는 곳에서 눈이 부셔가지고 화면이 잘 보이지 않더라, 결국 누가 무엇을 하는데 그것이 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지 그런 세 가지의 것들이 충분히 밝혀졌을 때 문제의 본질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시죠. 구글의 글래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00년 초에 굉장히 2010년 초에 굉장히 사람들의 회자됐었죠. 굉장한 기술로. 그러나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웹사이트가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 1년여 지나서 2017년에 다시 그 문을 열게 됐는데요. 결국 놀라운 기술 또 굉장한 어떤 그 디자인이 있었지만 결국 거기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누가 어떤 상황에서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없이 기술과 멋진 디자인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결국 문제 없는 답은 있지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이제 산업 현장에서 전문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전문가와 AR을 통해서 그 상황을 교류하면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장비로 그 문제점 요구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것을 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해결책이죠. 해결책은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이어야 될 것이고 기술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사업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겠죠. 그 어느 하나로도 부족하다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 모든 것이 교집합되는 그곳에 바로 혁신적인 해결책, 즉 솔루션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한 예를 보시죠. 세그웨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1년에 처음으로 출시돼서 그 당시에 굉장히 놀라운 어떤 사회적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두 바퀴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가고 중간에 쓰기도 하고 이런 기술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가격이 또 도로 교통 상황에서의 그런 인허가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탈 만한 그런 어떤
의욕을 좀 잃게 만들었고 더더욱 이 기계가 무공해의 개인 이동 수단으로 즉 자동차를 대체하려는 그런 그린 지구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소구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욕망했는지 생각해 봤을 때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작게 엔터테인먼트용으로 인조이용으로 전환된 나인봇 미니가 나오면서 사실 세그웨이를 사서 그 기술은 가져왔지만 사람들에게 교통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어떤 목적으로 또 가격 면에서도 엄청 리즈너블한 가격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훨씬 더 거의 같아 보이지만 훨씬 더 다른 해결책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해결 과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더블 다이아몬드의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로 되어 있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긴 하지만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앞에 다이아몬드는 문제 다이아몬드고 뒤에 다이아몬드는 해결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찾아내는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사용자의 경험이라고 할 때 사용자 경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사용자 행동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죠. 결국 행동의 주체인 사용자가 있고 또 행동의 대상, 즉 경험의 대상인 제품이 있을 것이고요. 그 사용자는 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제품을 사용하는 행동,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인터랙션이 되겠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을 한 결과 뭔가 잘 해결되지 않거나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고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계속 하면서도 이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장 문제가 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니즈가 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중복되거나 과거에 유사한 어떤 것 때문에 혹은 연관되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제품, 그 경험에 대한 어떠한 특정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용자를 들여다볼 때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사용자가 프로덕트를 사용하면서 순환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터랙션, 사용자 경험의 어떤 중요한 사용자 행동이 되겠죠. 자, 유저를 한 번 더 보죠. 유저는 결국 그 유저가 하려고 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충 그리고 요구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고요. 또 경험의 대상인 제품은 궁극적으로 그 사용자의 유용성, 즉 용도를 달성시켜 줘야 되고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도 달성시켜 줘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성적인 만족을 주었을 때 결국은 이 프로덕트는 품질이 좋은 굿 디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사용자 경험에서 굿 디자인이란 사용자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행동의 결과가 저 세 가지 크라이테리아를 만족시킬 때 굿 디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용자 경험의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컨텍스트가 되어 있는 어떤 사회 문화적 맥락인 뉴 노멀 그리고 사용자의 지금 주 사용자로 떠오르고 있는 밀레니얼과 젠지 그리고 프로덕트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도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서 기업의 UX 전략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의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많은 분들이 뉴 노멀, 새로운 뉴 노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모습들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총 확진자가 지금 저렇게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거의 지금 280만 명에 이르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그 고통의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그 어마어마한 충격은 결국 우리들의 일상을 비대면의 일상으로 마치 거대한 실험실 사회처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뭐 재택에서 근무한다든지 수업도 비대면으로, 또 마스크를 생활화하고 있어서 어디 가든 마스크를 써야 하고, 스포츠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공연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이제 무관중 공연이나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적인 장소에는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있고, 식당에 가기보다는 시켜서 먹는, 또 쇼핑도 온라인 쇼핑으로 하고, 진료, 헬스케어도 원격으로 하는 등 거의 만나지 않는 비대면 일상이 지금 너무나도 보편화되고 있다. 이것이 뉴 노멀의 출발일 것이다. 두 번째 주목해 볼 거는 결국은 기술입니다. 결국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만나지 않으면서도 만나게 해주는 그런 디지털 기술들이 급격하게 필요로 해주고 있고,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런 디지털 기술이 우리들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맥킨지라든지 포브스라든지 이런 여러 매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주목해서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개인의 일상적인 어떤 비대면의 사회와 그것을 새롭게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결국은 기존의 질서를,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극적으로 구조조정하게 되는 어떤 상황으로 변모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족의 삶이 이제는 여러 리더십들이 잘 발휘만 된다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희망찬 그런 전망도 하고 있고, 경제 역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가졌던 거를 지역 기반으로 이렇게 하면서 탈세계화하고 있고, 로컬라이즈 하고 있는, 그리고 어떤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정의나 녹색 성장의 가치가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되고 있고 극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코비드 이후에 새로운 세계는 뉴 노멀이라고 정의한다고 했을 때 한마디로 텔레 에브리띵 에라, 즉 비대면으로 통신상으로 모든 것을 하는 텔레 워킹, 텔레 에듀케이션, 텔레 헬스케어, 이런 시대가 이제 결국 뉴 노멀의 대표적인 어떤 키워드가 될 것이다. 20세기를 우리가 세계대전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구분했던 것처럼 21세기는 코로나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구분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기술로 일과 건강관리 그리고 사회활동이 지금의 어떤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점진적으로 또는 대폭적으로 개선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가족과 떨어질 필요가 없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어떤 삶에 있어서 가족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경험의 대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 각각의 일반적인 어떤 그 소비 제품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 얼마 만에 미국 시장을 근거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반 50%를 달성했는가. 스마트폰이 대략 7년 정도 걸렸고 컴퓨터는 20년 넘게 걸렸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스마트 스피커는 지금 5년 정도 걸린 상황으로 점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에 훨씬 더 우리가 많이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일단 모바일이겠죠. 지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접속 역시 이제는 랩탑이나 데스크탑의 PC보다는 모바일 폰에서 훨씬 더 많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웹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채널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업의
홈페이지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의 프로덕트에 어떤 디스트리뷰트하는 그런 채널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모바일을 더 포커스해서 준비되어 온 것인지 아니면 PC를 더 포커스해서 준비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현재 데이터와 어느 정도 갭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런 기기들에 대한 또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경험의 변화가 모바일 퍼스트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체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을 넘은 이제 아까 스마트 스피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 인비주얼한 인터랙션 시대가 이제 도래됐다는 거죠. 결국 스마트 스피커로 트리거 되긴 했으나 스마트 스피커 그 자체가 아니라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가 음성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검색하거나 명령을 내림으로써 나의 생활이 어떤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현실화하면서 처음에는 랩탑에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그 다음에 스마트 스피커에서 하던 것들이 이제 생활가전이나 TV나 이제 나가서 그런 자동차에서 또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공간에서 그 설치되어 있는 인베디드 되어 있는 그런 인터랙션 디바이스들과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결국 모바일이 필요 없어지고 또 뭐 스크린만 있고 어떤 기존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각각의 산업군의 장벽이 아니라 큰 하나의 내가 주문하면 뭔가 할 수 있는 소비를 할 수도 있고 또 구매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소비 시스템으로 변환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국 그런 것들이 좀 더 현명하게 되기 위해서는 AI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그런 스타트업들이 저렇게 잘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나는 그저 책을 샀을 뿐이다, 나는 그저 문자를 보냈을 뿐인데 라고 하지만 거기 안에 다 AI가 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또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화두로 삼았지만 이제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스탠드얼론의 기기와 사용자가 서로 상호작용했다면 이제는 여러 회사, 여러 시스템들이 레이어드 되어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이제 우리들의 경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국 그 인텔리전트를 제공하는 또 PC나 그 기기의 OS를 제공하는 또 그 기기 그 자체를 제공하는 또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어떤 기업들과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서 엔드 유저가 최종적인 어떤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도구로서 혹은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으로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험의 주체인 사용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자라고 하면 이제 한 사람의 그 유저의 입장으로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하는 걸로 대표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젠지는 어떻고 밀레니얼은 어떻고를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이래라고 하는 또 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사용자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어떤 특성 또 그 시대 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성원의 특성으로서의 어떤 특질 그리고 그 해당 경험에서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들에 대한 어떤 퍼소나로서의 특성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우리가 해석돼야 된다는 것이겠죠. 먼저 우리 보편적 인류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호모사피엔스, 즉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몸의 일부가 된 인류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호모 커뮤니쿠스, I shop, therefore I am 이라고 하는 그 바버라 그 크루거의 그 이미지를 제가 좀 패러디 해가지고 I share, therefore I am 이라고 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은 최근에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념이죠.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은 밀레니얼이라 그래, 이 사람은 뭐 X세대라 그래, 이 사람은 뭐 젠지라 그래,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구분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같은 세대 안에서도 세분화되고 다양성과 양면성을 아우르는 그런 이제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제 X세대가 물러가고 점점 이제 소비의 일선에서 물러가고 밀레니얼스와 이제 회사로 간 젠지가 새로운 소비의 이제 주류층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이런 제너레이션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 유저들이 이제 벌써 스마트폰이 2007년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2009년 정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0여 년 이상 써왔기 때문에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젠지는 물론이거니와 슈퍼 유저들, 결국 디지털 사용 경험이 엄청 축적되어 있는 슈퍼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20-30%에 불과한 슈퍼 사용자가 실제로 디지털 소비의 70-80%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디지털 사용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슈퍼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한다면 굉장히 비즈니스에 있어서 우위의 어떤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좀 급하게 UX 디자인을 해결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중요한 사용자 또 그 대상 또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현재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UX 전략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 그 자체는 목적지가 아니죠. 결국 목적지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략이 성공이라든지 전략이 어떤 성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해당 어떤 브랜드가 갖고 있는 목표일 것이고요.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떤 길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저는 UX 디자인의 프레임워크, 먼저 문제에 관련된 것, 또 해결책에 관련된 것, 그 해결책에 이르는 과정에 관련된 이런 프레임워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 그러면 그런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문제를 잘 찾아내야 될 텐데요. 문제를 잘 찾기 위해서 제안드리는 내용은 옳은 질문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좀 오래된 예시긴 합니다만 네스트 랩스의 네스트라고 하는 그 온도 조절기 사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뭐 여러 차례 여러 지면에서 소개된 바 있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좋은 문제가 돼서 좋은 어떤 해결책이 됐는지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을 더 나은 제품 디자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았던 굉장히 쓰기 복잡해 보이고 형태적으로도 완성도가 떨어졌던 그런 여타의 제품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정말 아주 멋진 그런 제품 디자인이자 어떤 UX 디자인으로 거듭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더 나은 행동 디자인은 없을까라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인문학적인 질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매일매일 우리 집안의 온도를 조절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었겠죠. 결국 이들은 그것을 기술로 풀어냅니다. 네스트 센스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사용자가 일주일 정도 조절한 것을 기억했다가 사용자가 나가는 시간에 온도를 낮춰서 그 에너지도 절약시켜주고 그 기억된 것들을 학습해서 더 이상 내가 평소와 같은 온도를 유지하려면 맞추지 않아도 계속 맞춰주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디자인의 그 대상으로 비즈니스가 있다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런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은 비즈니스 디자인은 없을까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워 리워드라고 하는 하나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력을 쓰기 이전 시간에 집을 데펴주거나 온도를 낮춰주는 방식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분산시켜 줍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저렴한 전력으로 집을 똑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했던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수익을 전력회사도 혜택을 보고 이 네스트 회사도 혜택을 보고 소비자도 리펀드 돼서 리워드 돼서 서로 윈윈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적인 좋은 결과도 만들어냈다고 생각됩니다. 즉 어떻게 질문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계속 강조 드립니다만은 사용자, 특히 사용자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례는 제가 수업에서 학생을 지도하면서 나온 사례인데요. 제로 베이스드 라이프를 살고 싶은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과 굉장히 열심히 잘 한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서로 간의 요구사항이 다르다는 걸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의 서비스를 구사하지만 서로 다른 요구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모델링을 한 거죠. 또 최근에 디지털 마켓플레이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제일 우선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저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미국 시장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좋은 답을 찾아낼 때도 역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상황이라고 밝혀졌던 것들을 질문의 문장으로 바꾸면 훨씬 더 쉽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조사를 해봤더니 1인 가구가 혼자서 밥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경우인데 자세히 보니까 즐기지를 못하더라 라는 것을 이제 밝혔다고 했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1인 가구가 혼자 밥 먹을 때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 회사가 가구 회사일 수도 있고 혹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서비스 회사일 수도 있고 혹은 식재료 제공하는 회사일 수도 있겠으나 저 똑같은 How might we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각각의 비즈니스에 맞는 좋은 UX 전략을 세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아주 절제된 그런 사려 깊은 절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꼭 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걸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구글 서치 90% 이상이 저기서 시작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첫 화면은 저렇게 간단하죠. 물론 저기다가 입력을 하는 순간 그 뒤에는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 돌아가지만 화면에서 사용자가 봐야 될 건 너무나 간단한 해야 될 일 그 자체죠. 스냅챗 같은 경우도 카메라를 켜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앱을 열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져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저런 가장 중요한 기능을 앞세우는 나머지 것들을 뒤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잘 고려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 탑 20를 조사해 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용자에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그런 니즈와 불편을 만족시킬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버원이 가장 많은 실패하는 이유가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제품으로 내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용자에게 불편하거나 또 커스터머들의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 실제로 생각보다 시장에는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제품은 어떤지 한번 뒤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힘쓰는 UX 디자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험한 그런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매우 수용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기업이 이런 뉴노멀의 새로운 일상이라고 하는 비대면 혹은 그런 방역에 관련돼서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련돼서 보시는 사례처럼 저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에서 쉬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원을 그어서 물리적으로 충분한 거리가 되도록 하는
걸 한다든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이 손 씻기를 자주 하기 위해서 아침에 도장을 찍어주고 집에 갈 때 그 도장이 지워질 때까지 손을 씻은 학생한테는 별점을 준다든지, 또 충분히 손을 30초 이상 씻도록 워치해서 그런 시간을 재준다든지,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배려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전략이 결국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맞이하게 될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러한 전략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마인드셋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사용자의 혜택이 뭔지에 포커스를 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용자를 돕고 또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좋게 바꿔 나갈 것인지를 그 기업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사용자들이, 고객들이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그런 포용력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로부터 해결책에 이르기까지 저렇게 직선도로처럼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앞에서 수없이 많은 어떤 방황이 있고 점진적으로 그것이 솔루션으로 찾아 나가게 되는, 디자인 스키글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을 만큼 유명한 곡선이죠. 실제로 우리가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혁신적이면서 가장 많은 어떤 우수 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회사를 꼽으라면 어디를 꼽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애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뭐 기억나시겠지만 뉴턴이라고 하는 PDA 그 노트가 있었고, 또 시장에 출시하겠다고 소개를 했지만 끝내 출시가 안 되거나, 서비스 출시됐지만 결국은 단종했거나, 또 하드웨어를 출시했지만 결국은 철회하는 그런 어떤 수많은 실패들을 겪고 이렇게 큰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런 것은 단지 애플뿐 아니라 수많은 회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디자인 과정은 자연적으로 이 모호함 속에서 그 명확한 것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저렇게 확산과 또 수렴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도 하고요. 굉장히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무엇이 진짜 답일지 모르는 아이디어들을 내지만 그것을 휴리스틱하게 적용해봄으로써 빠르게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실험해봄으로써 결국은 체계적인 해결책에 이르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걸 이해하신다면 초반에 상당히 어떤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회사의 제품은 이게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써야 돼 라고 하는 방식들을 그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끼지만 바깥에서 보면 결국은 커스터머 드리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회사가 만드는, 그 회사가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휴먼 어프로치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마지막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 회사가 크던 작던 최고 의사결정자인 CEO가 CXO, 최고 사용자 경험 책임자가 되는, 혹은 적어도 CXO를 두는 그런 것이야말로 이제 뉴 노멀 시대, 사용자 경험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중요해지는 시기에 기업이 헤쳐나갈 UX 전략을 세울 가장 처음이자 가장 밑받침이 되는 그런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